오늘은 기아 자동차의 레이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일반 그냥 휘발유 레이 말고요. 레이 전기차를 볼 거거든요. 이 레이 전기차는 휘발유 레이가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인 이제 굼뜬 초반 가속을 전기 모터로 해결을 해준 친구라서 제 생각에는 도심지에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차체로 편하게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타기에는 가장 좋은 자동차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량을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자동차 카테고리에 들어오면은 승용이 있고 전기차 버전이 있는데 승용이랑 전기차 버전의 가격이 휘발유는 1,340, 전기차는 2,735만 원으로 대략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경제성만 놓고 본다면은 이 초반 비용이 1,000만 원 넘게 이제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 휘발유 레일도 나쁘진 않지만 초반 가속을 해결해준 이 전기차 레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시작 가격이 2,775만 원이고 보조금을 받으면은 2천만 원대 초반, 2천만 원 초반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을 놓고 보면은 휘발유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밑에 200km를 탈 수 있고 그리고 출력은 이렇게 되고 보증은 이렇게 된다라고 되는데 200km 주행이면은 그렇게 하루 주행을 할 때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km면은 대략 한 2, 3일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을까, 이틀 정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출력은 이렇게 적어주셔도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 같고요. 배터리도 10년에 20만 킬로미터 보증이면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엄청 많이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 2천만 원짜리 레일을 구매를 해서 10년을 내가 운행을 한다라면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돈값은 하는 것 같고 그 이후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네, 한번 밑으로 내려서 이 자동차의 특장점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이런 광고는 사실 안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추천 모델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디자인도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이나 한번 봐볼까요? 아, 색깔이 아니라 이 레이의 특징을 알려주시는 거네요. 뭐 이런 거는 뭐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뭐 실내도 뭐 다 똑같죠. 여기서 정말 잘 된 것 같은 거는 기어 노브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요 자리에 이런 거 들어간 거 기어 노브가 운전대 뒤로 숨은 거 요거는 조금 최신차 같아서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레이 EV는 영업용이 아닐 경우에는 140만 원을 영원까지 한 푼도 안 내게 해주네요. 취득세를.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값만 딱 있으면은 공채만 매입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도심 주행 스트레스가 제로라고 바로 딱 나오는데 아이페달 모드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서 이제 그 원페달 드라이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대신에 그걸로 회생 제동을 할 수 있다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벤 모델이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아마 벤 모델 위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 같고요. 뭐 이런 액세서리들은 뭐 필요하면 사면 되는 거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 자동차의 가격표를 보고 싶은데요. 가격과 가격표가 나뉘어져 있네요. 가격표로 한번 봐볼까요? 아, 네. 가격표로 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 매장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가격표, 그거를 PDF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보면은 먼저 4인승 승용 모델이 있고 2인승 벤 모델이 있고 1인승 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어떻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이 차를 사용할 거냐 그거에 맞춰서 이 바디 타입부터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레일을 만약에 산다면 가족이나 뭐 4명 가득 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는 혼자 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인승 밴을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꼭 이제
1인승 밴으로 사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꼭 옆에 누굴 태울 일이 생깁니다. 물론 짐칸도 넓고 하니까 거기 잠깐 타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2인승 밴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인승 밴 모델을 보게 되면요. 에어 등급과 라이트 등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동차는 무조건 풀 옵션이 가장 좋거든요. 풀 옵션이 가장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풀 옵션까지 허용하냐 그거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가격대에서 꼭 필요한 옵션들이 들어있냐를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된다면 내가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거를 구분해서 위에 이제 더 낮은 트림에서 이것들을 추가했을 때 이 비용 갭이 얼마나 되냐 그거를 보면 조금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레이 라이트와 에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라이트 기본 품목 외로 들어가는 이 내장 시트 편의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50만 원의 가치가 있냐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 등급 제일 비싼 등급부터 보게 되면 내장에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핸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럼 위에 거에서는 라이트 등급에서는 아마 직물 시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직물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시트 암레스트,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 벨트 높이 조절 장치 여기에서 필요한 걸 꼽자면은 열선 시트 하나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시트 암레스트 이것도 운전하는데 컨디션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엄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열선 시트만 꼭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열선 시트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옵션들에서 선택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옵션 선택한 거 가격이 2,745만 원에서 50만 원 더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냐 더 합리적이냐 그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편의사항에서는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핸들, 뒷유리 와이퍼와 워셔액 그러면 기본에서는 뒷유리 와이퍼가 안 들어가나 봐요. 요거는 이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에어 등급에서 꼭 필요한 옵션을 보면은 앞좌석에 들어가는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 그리고 뒷유리 와이퍼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50만 원의 가치가 있냐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만 해도 50만 원 가치는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50만 원 가치는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위에 거에서 보면서 여기 옵션이 얼마냐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하다고 했던 앞좌석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등급에서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편의사항에서 열선 스티어링 휠도 안 들어가고 근데 버튼 시동키는 자동으로 들어가고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옵션에서 크루즈 컨트롤과 이 열선 시트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뒷유리 와이퍼 이렇게가 들어가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옵션을 보면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외곽순환도로 같은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시겠지만 저는 이 차를 도심지에서 운행할 목적이라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컴포트 1 옵션을 보면은 라이트 2인승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라이트 2인승으로 가면은 가죽 시트, 인조 가죽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뒷유리 와이퍼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묶여 있고요. 2인승 모델로 가면은 이게 40만 원짜리 옵션이 됩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40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 선택을 하면은 드라이브 와이즈 65만 원. 그럼 이거는 어차피
에어에도 없었으니까요. 어? 에어에서는 지금 이게 기본 품목이네요. 그러면은 통풍 시트를 넣기 위해서는 에어를 선택해야 되고 에어에서 25만 원을 내면은 요 내용들 더하기 운전석 통풍 시트, 운전석 풀 폴딩 시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는 라이트 모델을 안 고르고 통풍 시트 때문에 에어 2인승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에어 2인승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 1을 넣어서 크루즈 컨트롤 옵션을 넣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2에 들어가는 후측방 충돌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이런 것들도 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를 65만 원 내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기능은 크루즈 컨트롤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를 나중에 사제로 장착을 하면은 더 저렴하게 장착도 가능하겠지만 이 전기차 이 주행에 관해서 무언가 그렇게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사제로 다는 거는 저는 조금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순정으로 넣는 게 오히려 돈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컴포트 2와 드라이브 와이즈 1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거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면 9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익스테리어 뭐 색깔표 안내되어 있는 것 같고 같이 살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저는 뭐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럼 한번 견적을 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어 등급에서 컴포트 2와 드라이브 와이즈 1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오른쪽 위에 견적 내기를 눌러서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거 주의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받기? 이것도 추천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일단 한번 견적을 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 모델로 가게 되면은 2,745만 원짜리와 이렇게 쭉쭉쭉 있게 되는데 1인승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따로 표시가 없는 게 2인승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2,795만 원짜리 에어를 고를 거고요. 여기에서 다음 걸로 넘어가서 색깔. 이거는 초창기 그 앞선 1세대 레이 전기차에서 썼던 색깔인 것 같은데 이 색깔도 좋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요 색이나 밀키 베이지 저는 이 색깔이 가장 레이를 대표하는 색깔인 것 같아서 이 친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옵션을 선택하러 가서 아까 체크했었던 컴포트 2 운전석 통풍 시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는 드라이브 와이즈 1 이렇게 두 개를 해서 90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할 겁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2와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은 저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액세서리도 뭐 선택할 수 있는 것조차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견적을 내보면 2,790만 원에 이제 옵션 90만 원을 더해서 2,885만 원짜리 자동차가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탁송료 지금 서울시 구로구를 탁송지로 선택하면은 대략 17만 4천 원, 17만 4천 원 정도의 탁송비가 들고요. 이게 구별로 따로 나오나요? 네. 이게 구가 어디냐라고 해서 탁송 금액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울시면은 17만 4천 원이 되는 것 같고 출고지가 출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탁송지가
탁송 금액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출고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는데요. 서산은 17만 4천 원이고 덕평은 16만 7천 원, 광명은 16만 9천 원. 그러면 덕평으로 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덕평이 16만 7천 원으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요걸로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구매 혜택은 네, 적립만 10만 원, 10만 포인트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비 만 원, 8만 원이 이제 공채 매입하는 거, 요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천 2,885만 원에 탁송비 16만 7천 원이 추가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8만 원 더 더하면은 이 금액에다가 8만 원이 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넉넉히 3천만 원 여기서 보험까지 들어야 되니까요.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나를 한번 보게 되면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고요. 전기 승용차 기아 자동차의 레이 EV는 2인승 밴 512만 원이 지원이 나오고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 서울시로 한다면은 180만 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더하면은 692만 원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이 금액이 아까 최종 금액에서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금액이 얼마였죠? 2,885만 원 해서 하면은 2,19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2,200만 원이 이 레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초반이면 2,200만 원이면은 휘발유 레이랑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은데요?